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는 교차가 5경주가 진행되는데 자체적으로 부산 우수급 6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총 6경주 펼쳐지는데요. 1차칸 선수 6명은 무조건 결승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2차권 진입한 선수 6명 중에서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 2차권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부산도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짜여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문인재가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여유있게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동반 입상했었던 이진원이 있을 것 같고 노련한 박훈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이진원과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는 전일 부진했었던 김민수가 과연 취평 강자 박대환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치열하게 우승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맞대결도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산 우수급 3경주는 이재림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칫 최순영에게 덮일 뻔했습니다만 막판 종속이 살아났었던 이재림, 금일도 김우현과 김종혁, 특히 김종혁이 이재림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넘어서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우수급 3경주는 박성현이 강자로 나서 있는 경주 같습니다. 이용이와 최순영의 맞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용이가 초반부터 박성현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성현은 아무래도 2착을 해도 결승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용이는 반드시 우승을 차지해 나가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의 직선 취발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박성현, 이용이 최순영으로 묶이는 삼복승 전략도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5경주는 아무래도 김시우가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경주 같습니다. 문제는 청평팀 선배 4번 최근영이 있을 것 같고 20기 동기생 3번 양진우가 김시우의 뒤를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종태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산이기 때문에 박종태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 선배 최근영이냐 20기 동기생 양진우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경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역시 문인재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승급기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문인재,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습니다. 선행력은 다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행 승부를 자주 안 펼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감은 떨어져 보인다는 점, 하지만 저치기와 취입, 마크 정도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인재가 이번 편성도 수월하게 경주로 운영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인재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번 김주환 24기 동기생입니다. 금정하고 김해 경상권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최봉기도 김해 쪽 선수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문인재가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에서 이들과 협공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박훈재라든지 허동혁, 이진원이 문인재의 뒤를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에서 다시 만난 이진원이 아무래도 문인재의 후미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진원도 요즘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차이도 크질 않습니다. 2살 터울밖에 차이 나지 않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3번하고 7번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크형 박훈재가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5주 만에 출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훈재. 하지만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토요경주 때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 잡아놓는다면 빼앗으면 그만이죠. 3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입니다.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박훈재 정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된다면 뭐 박훈재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문인재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문인재가 자칫 김주환을 24기 동기생을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문인재가 긴 거리 나서거나 후미에서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허동혁이 앞선에서 힘을 씁니다. 이를 이진원이 확보해 나가요. 후미를 박훈재가 끌어내가지고 이진원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인재가 고전을 해야지만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진원을 중심으로 허동혁이라든지 박훈재를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 7번, 6번이나 7번, 2번 정도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뭐 문인재를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이진원과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배 정도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훈재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7번, 2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 다툼에서는 허동혁도 충분히 가능하죠. 3번, 7번, 6번도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진재를 놓고 전일에서 동반 입상 다시금 기대해 볼 이진원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수 전일 고전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김민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2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김민수가 아무래도 노형균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형균이 아무래도 전일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왕따를 시켰습니다.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노형균이 작년 10월 이후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10월 달에 머리를 쳤습니다만 낙차 원인 재공당하면서 실격 처리를 당했어요. 근데 또 10월 달엔 또 웨이트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답니다. 그 점 때문에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다라고 얘기했었던 노형균 전일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동기생인 김민수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도권 잡아 나가고 이럴 김민수가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영균이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기안도 우승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크 되면 직선 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이 땡겨주고 뒤는 1번이 마크해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김민수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 4코너 돌아 나오는 시점에서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그 틈새를 최근영이 파고들다 보니까 김민수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한테는 상당히 좋았었죠. 22배 배당을 안겨줬었기 때문에 뭐 김민수의 고전이 상당히 고마웠습니다만 금일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점 때문에 5번의 뒷자리는 1번이 막혀 나가면서 철저하게 견제에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 정도의 견제력은 갖춘 김민수라는 점에서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5번하고 1번,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1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5번하고 1번, 5번과 1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노영균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수가 노영균을 활용해 나가거나 오히려 노영균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5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배당 공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전일 고전했었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노영균을 믿는 작전 5번이 2번을 믿고 경주전 펼쳐나간다면 박대환도 2차 카밍 결승 못 가기 때문에 결승 가기 위한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박대환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기범이 이런 편성에서 잘 주워 먹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이 가게 된다면 3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3번이라든지 조택도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1번과 7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1번하고 7번 정도는 김민수 놓고 김민수가 고전하게 된다면 13이나 17이나 13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그래도 김민수가 홈 2점 살려나갈 수 있어요. 문인재하고 훈련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김민수입니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박대현보다 어린 김민수라는 점에서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영균이 전일 보니까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은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5번과 2번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호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재림이란 강자가 출전하고 있어요. 뭐 전일도 앞만 보고 달려나가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감도 좋고 컨디션도 괜찮았었던 이재림. 정현수와 훈련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었던 이재림이에요. 금일도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재림이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해도 김종혁이 홈이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림도 득점 높은 선수가 좀 타협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칫 긴 거리 나섰다가는 김종혁도 노련합니다. 직선에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짧은 승부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김종혁은 이래저래 이재림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은 김우현이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타이밍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재림은 김우현을 상대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야지만 장태찬이 끌어내고 손동진이 끌어내서 김종혁을 병주 태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심은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김종혁과 전략적인 연합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1.5배 내외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재림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김우현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큰 이변 가능성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혁이 김우현하고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상권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요. 이재림이 뒤에 달라붙고 손동진이 이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장태찬이 끌어내가지고 이재림을 병주 태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김종혁이 김우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장태찬하고 11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노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재림을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서 이재림 월등한 것 같아요. 김종혁과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김우현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5번, 2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장태찬이 뒤를 막해 나간다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7번, 5번, 3번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성현 전일도 여유있게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성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성현이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특별 승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박성현은 특별 승급이 아니라는 점, 중간에 아무래도 1.25 경주 때 결승까지 못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경주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성현 상승세는 타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차 특별 승급은 아니라는 점, 이번 회차 잘만 마무리하면 다음 회차는 특별 승급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현의 강공 승부죠. 박성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의정부고 선배는 최순영입니다. 전일도 최순영 젖히기까지는 시도했습니다만 이재림을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면서 뒷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확실하게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성현 입장에서는 최순영을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동서울팀 노조 선수가 아닌 이용유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때리고 3번이 놀고 가고 1번이 막혀 나가고 그 뒤를 최순영이 막혀 나갈 것 같은데, 6번의 시속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7번 다시금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용의 견제라면 최순영 넘어가지 못합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전일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순영이 넘어서게 된다면 3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이라고 3, 7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1번 쪽, 3번과 1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3번, 1번, 7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타입점만 찾아 나간다면 3복승은 한 방으로도 3번, 1번, 7번 3복승 한 방으로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전일 최순영이 저치기 나서려고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막판 넘어서지 못하면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선에서 이번 편성도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최순영이 마음 놓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인터뷰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최순영이에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최순영 머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순영이 머리를 치게 된다면 이용희가 아무래도 따라 들어가는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4번이에요. 7번, 1번, 7번, 4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현 인정하고 이용희와의 동반 입상이 주력이에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최순영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있기 때문에 이용희와의 배당도 괜찮다는 점에서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주력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주력은 3일입니다. 차선은 3, 7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순영 때문에 배당이 좀 더 좋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부산 우승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시우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어요. 전일도 직선에서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었던 김시우, 금일 또 박종태로 발행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시우가 과연 20기 동기생 양진우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팀 선배 최근영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의 뒷자리를 최근영이 막한다 하더라도 양진우는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의 뒷자리를 양진우가 막혀 나간다면 최근영이 직선에서 차 나오긴 버거울 것 같아요. 어차피 2차권 진입해도 결승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20기 동기생들 쪽에 1번을 중심으로 양진우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살 터울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름도 개명을 했었던 선수들입니다. 김시우는 김용혜에서 김시우로, 양진우는 양순규에서 양진우로 개명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20기 동기생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1번과 4번은 차선으로, 1번하고 4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 참 고만고만한 배당 두 배 내외에서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인데, 양진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1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박종태가 힘으로 버텨내는 경주입니다. 박종태가 힘으로 버텨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박종태가 힘으로 버텨낸다면 양진우라든지 최근영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이나 5번하고 4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은 괜찮습니다. 일반 에이스에서만큼은 김슈가 월등해요. 20기 동기생 양진우냐, 청평팀 선배 최근영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20기 동기생 쪽에 양진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1번, 3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가 힘으로 버텨낸다면 1번, 3번, 5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싱 경륜왕 검색하시게 된다면 PDF 다운 받으셔서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